안녕하세요. GTQ AI 필기 부분 파트 3 프롬프트 설계의 챕터 1 설계 프레임 기법의 섹션 2 프롬프트 엔지니어 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란 프롬프트 엔지니어 모델이라는 설계 프레임을 실제 입력으로 구현한 설계 전략인데요. 여기서 그 모델, 그리고 기법, 그리고 방법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데, 모델은 설계 전체의 구조와 사고 흐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법은 구조 안에서 선택되는 실행 전략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실제 문장을 구성하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크게 나누면은 총 5가지 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성형 AI에게 수행해야 할 작업을 명확하고 그리고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인 지시형 프롬프트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을 통해 설계 의도에 부합한 결과만 생성되도록 제한하는 조건 설정 프롬프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에게 기대하는 출력 형태와 수준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직접 제시하는 예시 제공 기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성형 AI가 어떤 관점과 사고 프레임을 가지고 응답해야 하는지 설정하는 역할 기반 프롬프트 기법이 있고요. 다섯 번째죠. 마지막 5번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분리하는 단계적 사고 유도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기법 하나하나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지시형 프롬프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설계 방향을 고정하는 역할로 디자인 설계 초기에 AI의 과도한 해석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에게 수행해야 할 작업을 명확한 행동 단위로 직접 지시를 한다는 핵심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시형 프롬프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디자인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맞게 생성할 것인지 지시를 할 수 있다 보니 디자인적으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방향 이탈을 방지하거나 그리고 빠른 시간이 확보 가능하다라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설정 프롬프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결과 일관성과 그리고 설계 기준의 명확성, 그리고 반복 작업 제한성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하다 보니 결과물이 지켜야 할 제약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가 가능하고 반복 생성 시 품질이 안정화된다라는 디자인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시 제공 기법인데요. 예시 제공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설명보다는 좀 더 구조적 패턴 전달이 효과적이고, 그렇다 보니 설계 품질이 안정화되고 출력 형식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고, 결과감 비교가 용이하고, 그렇다 보니 출력 형식과 구조, 스타일, 예시를 통해서 전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문장 구조나 설명 방식 등으로 결과를 생성하고, 출력 형식의 일관성이 확보되다 보니 디자인 스타일 통일에 되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 비교 선택이 좀 더 용이해지는 디자인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역할 기반 프롬프트 기법이 있는데요. 역할 기반 프롬프트 기법이란 설계자 관점을 보조하는 설계 파트너 역할이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역할 기반 프롬프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능 중심이 아니고 지정된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그렇다 보니 AI가 어떤 관점과 사고 프레임으로 응답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으로 사고 관점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역할 관점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도 디자인에서는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관점을 확장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역할 기반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디자인에
뭐 적용한다 했었을 때에는 어떤 디자이너인지, 뭐 우리가 디자이너는 되게 폭이 넓죠. 그래서 뭐 패션 디자이너인지 제품 디자이너인지 UI 디자이너인지와 같은 이제 특정 디자인 분야를 이제 예시로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역할 기반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법으로는 단계적 사고 유도 기법이 있는데요. 단계적 사고 유도 기법은 설계 과정 흐름을 AI가 명시적으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기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단계적 사고 유도 기법의 장점으로는 복합적인 문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분해하고 그리고 각 단계의 결과를 검토하고 조정해서 통제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사고 과정을 나누어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디자인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 했었을 때에는 디자이너가 각 단계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설계를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설계 문제나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설계 문제 관리에 용이하고 사고 과정을 좀 더 가시화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디자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함께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 기법은 이제 기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조합하는 설계 전략이 필요한데요. 먼저 단일 기법으로 하나의 기법만 사용했었을 때에는 모든 상황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일 기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설계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기법 선택과 그리고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 기반 조합의 중요성이 또 존재하는데요. 하나만의 기법으로는 모든 상황이 이제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설계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기법과 기법 선택과 이제 또 조합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이제 기법을 선택하고 또 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 기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